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뉴스 11월 뉴스들 모아봤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 뉴스는 조금 소소합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11월 달에 있었던 생성 AI 관련 뉴스들 모아봤습니다.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거는 사실 이거예요. 자, 챗GPT를 이용해서 이번에 수능 국어 문제를 풀게 해봤더니 무려 1등급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모델별로 차이는 있는데 추론하는 AI 5원 중에서도 프리뷰 모델에서는 97점, 단 한 문제 틀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미 훨씬 능가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미니 모델이 78점, 4O는 75점, 그리고 초기에 나왔던 3.5 터보만 하더라도 16점이니까 초창기 모델과 지금 모델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참고로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AI 리서치 전문 기업인 마커 AI에서 테스트를 해본 것이고 그 세부 내용들은 깃허브에 가시게 되면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벤처 비트지에서 이런 기사를 내놨어요. 한 법률 기관에서 5원 미니 모델을 이용해서 법률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법률 어시스턴트, 코 카운셀의 다양한 AI를 현재 접목 중에 있다라고 해요.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클로드라든지 다 접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론하는 AI 5원 미니 모델을 접목해 본 건데 이게 첫 번째 기업 맞춤형 서비스가 구현된 사례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가? 법률 전문가가 놓칠 만한 치명적인 용어, 오류 등을 발견하도록 설계를 했더니요. GPT-4.5에서는 놓쳤던 미묘한 사례를 식별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예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걸 잘 찾아내더라. 자, 그래서 이런 AI 활용으로 문서 검토, 법률 조사, 초안 작성 및 수정이 모두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조그만 그 세부 사항 하나만 놓쳐도 법률 분야에서는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추론할 수 있는 이 5원 모델의 접목이 꽤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미니 모델로 한 건데 아까 수능에서 1등급 나왔던 5원 프리뷰를 접목한다? 제대로 된 5원 모델을 접목한다라고 하면 그 성능은 더욱더 향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생성 AI 서비스죠. 수노 AI에서 새로운 차세대 버전 V4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는 음질이 깨끗해지고요. 정교한 가사 생성이 가능하고 다이나믹한 곡 구조가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수노에서 공개한 몇 곡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It's not the rapper. It's the zapper. 과거 뭐 이 사람이 만든 것처럼 너무 좋죠? 다음에 들려드릴 게 대박이에요. 아니, 이 너무 노래를 잘해요. Can you hear it better? Listen to me, baby. Listen, something coming gonna change up the whole game. 자, 사람이랑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창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음질도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전에 V3라든지 예전 버전으로 만든 노래들도 음질을 더욱더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V3로 만든 노래예요. 이거를 V4로 음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뭔가 소리가 좀 더 샤프해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이 V4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용자들은 안 되고요. 유료 사용자들, 돈 낸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무료도 지금 충분히 노래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수노 꼭 한 번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도 되고 무섭기도 하죠. 이런 와중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사운드의 세계를 열다라고 하면서 푸가토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운드용 맥가이버 칼이라고 엔비디아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운드로 만들 수 있는 별의별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얼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기차 소리가 오케스트라로 바뀌는 사운드 만들어. 기차 소리였다가
점차 이게 오케스트라 관현악 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색소폰 소리가 하울링하다 짖는 소리를 내다가 그 짖는 소리로 일렉트로닉 음악 만들어줘. 자, 이번에는 음악을 내가 업로드하고 여기에 드럼 악기를 추가해달라라고 명령을 하면은 원래 없던 드럼 소리가 추가가 된다고 해요. 자, 멜로디를 내가 찍고 오케스트라 목소리로 바꿔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찍은 소리가 바뀝니다. 자, 차분하게 미국 영어 액센트로 이 말을 해줘. Kids are talking by the door. 자,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바꿔줘. Kids are talking by the door. 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상상하는 모든 소리들을 프롬프트에 입력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소리부터 편곡부터 악기 소리 다 만들어주는 통합 서비스. 그래서 맥가이버 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기능을 공개한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언제 공개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AI를 이용해서 사람 목소리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례를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O2라는 곳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꾼의 시간을 낭비하는 AI 할머니 데이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자, 이 O2라는 회사는 영국의 휴대전화 회사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공개한 그 데모 영상 보여드릴게요. So W's then a dot. 3 times W and then dot. I think your profession is bothering people, right? I'm just trying to have a little chat. It's nearly been an hour. For the love of Gosh, how time flies. 자,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전화를 걸게 되면 AI 할머니 목소리 이렇게 응대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완벽한 먹잇감을 잡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유인하도록 술술 넘어가는 것처럼 대화를 진행하다가 점점 할머니가 말을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금을 하려면 W 다시면 된다고? 아니, W 3개 찍으시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계속 늘려서 지금 1시간째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라고 하면서 보이스 피싱범들을 완전히 열받게 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이스 피싱범들을 완전히 이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재미난 사례 같아요. 자, 11월 달에 있었던 생성형 AI 뉴스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린 소식들 중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네, 11월 달에는 유난히 첨단 군사 무기 기술들이 제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물을 헤엄치는 사족보행 로봇을 오닉스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방산업체이고요. 여기서 고스트 로보틱스사의 사족보행 로봇을 활용을 한 거예요. 물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가서 잠수를 하더니 저 상태로 이제 쭉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수륙 양용으로 이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죠. 아니, 저런 식으로 물속에서 갑자기 총을 장착한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은 와, 전투할 때 진짜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AI 기반 드론 자율 타격 시스템 불프로그입니다. 이게 황소개구리라는 뜻인데 저렇게 시스템이 간단해요. 픽업 트럭 위에 시스템을 올려두고 알아서 자동으로 드론을 탐지한 다음에 격추를 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군사용 드론도 멀리서 정확하게 맞춰낼 수가 있다. 자, 이걸 와이어드지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기관총, 회전식 장착대, 전자광학 센서, AI,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소형 드론을 몇 발만으로 격추시킬 수 있는 정확성을 입증했다라고 해요. 고속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인간보다 AI와 로봇이 더욱더 적합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미 국방부에서는 실제로 지난 8월에 기술 준비 실험 TREX에서 이 불프로그를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불프로그가 최초로 공개된 치명적인 자율 무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와이어드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프로그는 기존의 무거운 방공 시스템보다 작고 유연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자율 무기의 도입이 인간 개입 없는
치명적인 결정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갑자기 민간인을 사살한다든지 그런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에어쇼에 첨단 군사 기술들이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무리지어 다니는 전투용 사족보행 로봇 울프, 로봇 늑대 군단입니다. 저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전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앞에 무리는 정찰을 하고 중간 무리는 탄약이나 보급품을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기관총도 저렇게 싣고 다니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봇 코 부분이 라이다이고 그래서 장애물을 감지하고요. 이미지 프로세서가 둔 컨트롤 시스템이 뇌의 역할. 저렇게 대량으로 트럭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단체로 다니면서 인간과 전투를 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마주치면 저것도 굉장히 무섭겠죠. 자, 다음은 소형 드론을 싣고 다니는 대형 드론 WS-UAV 소식입니다. 자, 이거는 영상은 없고 글로벌 타임즈의 기사 내용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 기체가 미사일 폭탄뿐만이 아니라 소형 드론들도 운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에어쇼에 전시된 모델의 경우에는 수십 대의 소형 군집 드론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체는 중량 16톤, 최대 적재의 용량은 6톤, 날개 길이는 25m라고 하고요. 프로펠러 대신에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한다고 해요. 앞으로 무인 비행기 안에서 소형 드론들이 쫙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찰을 하거나 적을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SF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전투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전쟁이 없는 게 최고겠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투할 때랑 사람이 군사 로봇을 만나서 싸울 때 그 느낌은 진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11월 달에 공개된 화제의 휴머노이드 로봇들 모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유명한 셀럽이죠. 킴 카다시안이 테슬라의 신제품들과 찍은 사진과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사진들이 굉장히 멋있는데 좀 야해가지고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Hi. Can you do this? I love you. You know how to do that? Okay. What should we do? Go running. Let's go for a run. Do you know how to do? Oh, you are Hawaiian. 너 하와이언이구나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바로 작동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원격에서 제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만으로도 뛰어난 기술이긴 하죠. 자, 그리고 또 이 영상도 공개가 됐어요. 테슬라의 로봇 택시 사이버캡을 직접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금색의 옵티머스 로봇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셀럽 중에 한 명이 킴 카다시안을 이용하다 보니까 동경이라는 어떤 코드를 생성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킴 카다시안처럼 저렇게 로봇이랑 사진 찍고 싶어, SNS로 뭐 올리고 싶어, 생활하고 싶어 이런 욕구를 끌어내는 데는 꽤나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다음은 공장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제로2 차세대 버전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픈 AI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또 화제가 된 회사이기도 하죠. 사실 저번에도 BMW 공장에 이 피규어 로봇이 투입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은 신형 모델이 투입된 거예요. 하루에 1000개의 부품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BMW 공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로 작동이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움직임, 동작에 있어서의 그 신뢰성은 이전 버전보다 7배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근데 보시면은 사람에 비해서 엄청 느려요. 아유, 저거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시키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로봇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사람한테 항의도 하지 않고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도 역시나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올 뉴 아틀라스도 자율로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실게요. 일단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고요.
자, 사람은 상자의 위치만 제공을 해줬다라고 해요. 나머지는 모두 완전한 자율 작동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완전히 돌아가서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흥미롭고요. 정해준 위치에 저렇게 알아서 꽂아 놓고 있는 모습이요. 예전엔 손이 동그란 도라에몽 손이었는데 이제 손가락까지 달려 있고요. 쪼그려 앉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일어날 때도 안정적이고. 야, 이거 한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건데 걷는 모습이 너무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방해하고 있어요. 상자의 위치를 바꿔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한 다음에 꽂는데 꽂다가 잘못된다? 화들짝 놀라더니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알아서 제자리에 꼽는 모습도 공개가 되었어요. 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가 될지도 모르겠죠?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진짜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매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어떨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영상들이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서 신형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어요.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는가? 굉장히 지금 봐도 신기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쭉 늘리거나 아니면 꾸기거나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례를 공개했는데 저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터치 부분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버튼이 올라오더라도 디스플레이가 늘어나서 그 주변에 효과를 또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버튼들을 저렇게 물리적으로 느끼면서 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야, 상당히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선명한 화질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지금의 자동차들 대부분의 기능들을 지금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하는데 평평하다 보니까 제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주요 버튼들이 쭉 나와서 터치를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 버튼이구나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실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상상이 듭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개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업계 최고 수준인 50%까지 늘어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2022년 공개 당시만 하더라도 20% 늘어나는데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늘어나거나 접고 비틀어지는 등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 새로운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화면이 18인치까지 늘어나면서도 100ppi 고해상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100ppi가 뭐냐면은 인치당 100픽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용하는 스마트폰이 400ppi 이상이니까 그거보단 떨어지지만 일반적인 모니터 정도의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특수 실리콘 소재 기판의 물성을 개선했고 새로운 배선 설계 구조를 개발했다. 1만 번 이상의 늘림, 저온이나 고온 노출, 외부 충격에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다.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옷이나 피부처럼 불규칙한 곡면에도 밀착을 시킬 수가 있다. 활용도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패션, 웨어러블,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2025년 SS 서울 패션 위크에 저렇게 구형 스트레쳐블을 활용해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옷이 디자인이 된 거예요. 이거 20% 늘어나는 구형 제품이에요. 패션에서도 저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공개를 했던 것이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실용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도 그런 것이 투명 디스플레이 역시도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아직까지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스트레쳐블 역시도 실용성이 증명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이 드시나요? 늘어나는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활용될 것 같으신지 여러 가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시죠. 자, 퀴즈입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몇 %였을까요?
자, 2024년 기준으로 52.5%. 자, 그리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41.5%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2년 전에 비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야, 앞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인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 통계청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과 비교해 보시자면 이게 들쭉날쭉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2년 전부터 늘어났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좀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 국민의 절반가량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무엇이었는가 물어보니까요. 1위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2위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혼 남녀들에게 저출생 대책 뭘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남녀 모두 1위는 주거 지원을 꼽았어요. 근데 2위 같은 경우는 여성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1. 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이 남자에 비해서 응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여전히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를 봤을 때 주목할 건 여기에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2020년에 비해서 거의 10%가량 늘어났고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요즘에 정우성 배우 때문에 또 화제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응답 역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 문화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 높은 응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이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의 결합 방식이 간소화되고 다양해지는 건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건강 질문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얼마나 되냐면은 53.8%. 2년 전보다 살짝 늘어난 수준이고요. 나쁘다라는 의견은 2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뭘 실천하는지 물어봤더니 건강검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적정 수면, 아침 식사는 조금 떨어진 그런 수준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고령화 사회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 노인 운동 산업은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건강 문제로 일상 활동이 상당히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음. 응답률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가 어렵다. 이게 제일 높은 비율이고요. 안경을 써도 보는데 어렵다. 기억, 집중하는데 어렵다라는 응답 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다 웨어러블 IT 제품들이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 외골경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글래스, AI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령 시대 이런 제품들의 성장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퀴즈예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정? 학교? 그게 아니라 제일 높은 것은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이 학교나 가정보다도 2배가량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부분 씁쓸하죠. 자, 또 퀴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긴 대기 시간이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비싼 의료비,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 불친절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 시간과 관련해서 해결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원격 의료나 의약품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아마존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퀴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의 불안 요소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신종 질병,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범죄, 경제적인 위험, 국가 안보, 환경 오염, 도덕성 부족, 인재, 신종 질병, 자연재해, 계층 갈등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생활 환경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1위는 미세먼지더라고요. 그 다음이 기후변화, 그 다음은 방사능 순서였습니다. 기후변화보다도 미세먼지를 더 두려워한다 라는 응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분야별로 환경오염 방지 노력한다의 비중을 봤더니 아무래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정 내 대기 전력 줄이기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죠. 자연보호 활동 참여하기, 친환경 제품 구입, 사용하기는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친환경 생활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또 통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좋아서 이용을 한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였더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의에서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환경보호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2018년부터 큰 변화는 없는데 약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찬성 비율이 높은가? 제일 높은 비율은 50대가 52.2%로 제일 높았고요. 가장 반대하는 비중은 30대에서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번 통계의 결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통계의 결과가 보여주는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묶어서 전달드렸고요. 저는 또 12월 마지막 주에 주요 뉴스들 묶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